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나만의 비즈니스 창업, 많은 분들의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먼저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으로 회사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가장 쉬운 비즈니스 설립 방법은 개인 비즈니스겠지만요. 여러 장단점을 따져보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상법, 부동산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 한인분들 중에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뭐 비즈니스 시작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먼저 비즈니스를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할지 마음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이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세울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개인 비즈니스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당연한데 네. 이제 주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개인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뭐 비즈니스를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네. 부동산 전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주위에서 개인 이름 하지 말고 주식회사나 뭐 LLC나 뭐 이런 회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소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네. 그동안 제 사무실에 그동안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눈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과연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큰 회사들 말고 작은 스몰 비즈니스들도 주식 회사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저 혼자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네. 저 혼자라도 회사를 차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회사의 이름을 선정을 해서 네. 주정부의 허락을 받고 등록을 하고 네. 필요한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설립하면서 이제 회사 관련 서류들이 이제 처음에 등록하고 주정부에 보낸 서류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 완성하시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사 이름을 써서 비즈니스도 구매하실 수 있고 부동산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매나 구입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뭔가 주식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느껴져서 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을까 싶었는데 대부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갖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이제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네. 매매 계약서, 구매 계약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개인 이름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주식회사나 뭐 LLC나를 통해서 네. 비즈니스 소유하시고 하는 거는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식회사나 뭐 이런 어떤 엔티티를 통해서 네네.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했을 때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뭐 50% 이상일 것 같고 그냥 설립만 했지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뭐 팔로업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주식 회사를 왜 설립을 하는지 또 설립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싶네요. 네네. 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질문으로 네. 주식회사가 도대체 뭔가요? 주식회사라는 거는 이제 그 개인이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ABC라는 회사를 차렸다고 한다면 내가 설립한 ABC라는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있는 존재한 회사이긴 하지만 이 서류상으로 존재한 회사가 제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팔고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팔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제가 뒤에서 움직이면서 구매를 하고 팔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구매도 하고 팔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어떠한 살아있지 않는
엔티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사람이 뭐 구입을 하고 팔고 하는 건데 그 회사가 구입하고 팔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좀 하나씩 따져봤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를 맨 처음에 설립한다는 제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리커스토어를 주인이에요. 네. 그래서 리커스토어를 샀는데 제 개인 이름으로 샀다고 한다면 그 리커스토어에서 100만 불 주고 샀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리커스토어를 사서 운영을 하다가 손님이 왔는데 어떤 나의 과실을 통해서 손님이 뭐 바닥에 미끄러서 넘어졌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해서 그 과실이 나한테 있는 상태에서 그 돌아가신 손님의 변호사가 가족을 통해서 저를 상대로 뭐 500만 불의 소송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렇다면 리콜스토어는 이제 100만 불짜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500만 불짜리 소송을 했으면 리콜스토어를 해봐야 100만 불이고 남은 400만 불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집이라든지 은행 어카운트라든지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리콜스토어 넘버 2라든지 이런 모든 재산을 클레임해서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리콜스토어 그러니까 그 주식 회사를 설립하는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었던 리콜스토어를 내 개인 이름을 소유한 게 아니라 주식 회사 이름을 소유했을 경우에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500만 불짜리 소송을 하고 내 리콜스토어는 코퍼레이션이 소유했지만 그 값어치가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그 소송한 사람은 리콜스토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코퍼레이션을 소송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뺏길 거는 5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에서 한도가 재야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나 다른 부동산이나 리콜스토어 넘버 2는 그대로 내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또 방패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제3자의 클레임을 당했을 때에 만약에 그 제3자의 어떤 딜이 어떤 문제가 그 코퍼레이션과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네. 그 코퍼레이션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것만 한 개의 어떤 유한 책임이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하죠. 네네. 거기까지만이지 내 개인 집이나 다른 소유한 내가 소유한 다른 거의 재산에는 어떤 클레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소송 같은 거에 좀 취약한 그런 비즈니스 종류를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게 안전망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맞는 말씀인데요. 네. 네, 맞는 말씀인데 어떤 뭐 취약한 비즈니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네.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클레임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맞아요. 쪽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항상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리콜스토어이 여러 개 계신 분이라면 네. 리콜스토어 A 처음에 장소 있다면 그거는 ABC라고 하고 그 다음 거는 CDF라고 하고 네. 뭐 CDEF라고 하고 그러니까 회사 각 코퍼레이션마다 그 리콜스토어 소유자가 따르게 해놔야지만 네. 연동으로 어떤 클레임 당했을 때 다 뺏기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어떤 그 유한 책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퍼레이션들을 셋업하는 거죠. 근데 주식회사는 그 주식회사를 이루고 있는 주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소송이 걸렸다. 그래도 주주들의 재산까지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정확한 거죠? 말씀이죠. 근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코퍼레이션을 셋업한 이유는 유한 책임. 그러니까 그 코퍼레이션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만 책임이 있는 거지 나머지 재산은 보호받기 위한 목적인데 네. 그렇게 코퍼레이션의 어떤 유한 책임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냐? 예를 들자면 코퍼레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번씩 주주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미팅을 통해서 서류로 어떤 준비를 다 해서 그다음 어느 날 어떤 시에 누가 모여서 어떤 식으로 누가 결정해서 이런 결정했다는 어떤 그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회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서도 코퍼레이션 셋업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들 생각에 이건 코퍼레이션 건 또 내 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코퍼레이션에 있는 돈을 자기 개인의 이유로 아무 때나 꺼냈다 써서 빼고 집어넣고 한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서 뭐라 할 거냐면 이건 코퍼레이션은 세퍼레트한 저 사람이 개인과 세퍼레트한 어떤 그 회사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꺼냈다 썼다 완전히 자기 것처럼 했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piercing of corporate veil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퍼레이션이 지켜야 될 어떤 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주주들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는 그 책임은 만약에 어떤 룰을 어겼을 때는 주주한테도 책임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룰을 제대로 지키고 서류를 제대로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주주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변호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갖고 계시지만 뭐 지켜야 될 룰 같은 거 잘 모르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그렇죠. 경우에 이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소송을 하다 보면 네. 상대방이 코퍼레이션을 소송하고 코퍼레이션 관련 서류를 다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코퍼레이션 한 10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그 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코퍼레이션 이름만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사회, 뭐 주주총회 뭐 그런 거 이런 전혀 하나도 없고. 안 하고.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안 된 얘기지만 네. 지난 10년 거를 다 생각해서 그 서류들을 막 백데이트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오늘 그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코퍼레이션을 갖고 계셨는데 여태까지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면 빨리빨리 서류를 준비해 놓아서 코퍼레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좀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어떤 클레임이나 법적인 소송이라는 걸 다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룰을 인지하시고 제대로 룰을 지켜서 코퍼레이션을 인정받는 그런 입장이 되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가 주주고 사실상 내 개인 비즈니스인데 주식회사로 만들었다 이런 분들은 더 이런 룰들에 대해서 무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잠깐 소송 얘기가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코퍼레이션으로만 제대로 잘 해놨으면 개인은 책임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 변호사가 코퍼레이션 이름을 소송도 하고 그 주주 이름을 개인 이름으로 또 소송을 이제 같이 그러니까 피고를 한꺼번에 같이 소송하는 거죠. 회사도 소송하고 주주 이름도 개인을 소송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코퍼레이션 모든 걸 서류나 절차나 완벽하게 해놨다면 재판에 가서 당연히 개인은 책임 없다고 판결이 나겠죠. 네네. 반면에 저도 가끔 그러는데 왜 코퍼레이션만 소송하는 게 아니고 개인도 소송을 해놓냐 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퍼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퍼레이션에 필요한 요구한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걸 잘 룰을 잘 지키지 않은 상태면 개인이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코퍼레이션과 개인을 같이 소송하고 소송을 통해서 서류를 다 보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나중에 개인 이름을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손님도 가끔 보면 소송 당했을 때 개인이 이름 소송을 당해서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퍼레이션인데 왜 나를 소송했느냐. 그거는 상대방 변호사 생각하기에는 코퍼레이션이긴 하지만 네. 코퍼레이션으로서 요구할 어떤 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클레임하기 위한 미리 클레임을 개인한테 해놓는 거죠. 그런 경우는 또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은 주주가 아니래요. 전혀 뭐 회사에 어떤 소유권이 있지는 않은데 한국에서 다 주주들은 다 한국에 있고 네.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 이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래요. 그래서 본인 보고 사장을 하라고 하는데 네. 보니까 회사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빚도 많고 해서 클레임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회사 같은데 과연 내가 사장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이 빚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한 답은 엄격히 법적으로 봤을 때 코퍼레이션의 모든 서류를 요구한 대로 다 해놓고 코밍을 하지도 않고 회사를 맨 처음에 셋업할 때 어떤 타입의 비즈니스냐에 따라서 거기에 충족한 어떤 인베스트먼트가 참수돼 있었느냐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만은 네네. 아까 제가 좀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변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장이 이름 CEO라고 이름이 있다면 그분이 회사의 소유권자인 줄 알고 코퍼레이션과 개인 이름을 같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거를
법정에 가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 소송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재판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 주식 회사라는 거는 설립하기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 나름 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룰을 따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나 어떤 재산을 코퍼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 10년이고 15년이고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그게 뭐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룰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주식회사 갖고 계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쭉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이유 또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주식 회사를 이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장점이 뭐냐면 투자가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아무런 욕심 없이 혼자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한 걸 내가 개발했는데 옆에 아시는 분이 그걸 보고 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 개인 이름 하는 회사에 지분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주겠어요? 네, 결국은 콜포레이션을 셋업해서 그래서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갖고 있다면 그분이 투자하면 그 사람한테 회사의 소유권이 50개 주식을 주고 50개는 내가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로서부터 어떤 투자 돈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먼저 파트너십이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하는데 그 파트너십 결국 이제 그 저한테 와서 뭐 누구랑 파트너를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막 들어다 보면 결국 이게 파트너십이 아니라 콜포레이션을 셋업을 한 거거든요. 콜포레이션. 그래갖고 네네. 주식만 나눠 가진 거거든요. 네, 엄격히 파트너십하고 콜포레이션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콜포레이션인지 파트너십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항상 이제 투자 뭐 전번에 제가 뭐 방송에서 나오고 글도 많이 쓰고 했지만 파트너십으로 꼭 할 때는 그냥 주식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주끼리 어떤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각자 주주들의 어떤 책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이나 의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쓰는 어떤 그 서류가 계약서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항상 다 지나고 문제 생긴 다음에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80%예요. 네. 그래서 투자 받기도 쉽긴 하지만 또 그 기회에 어떤 파트너와의 어떤 어그리먼트도 만들고 이런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누군가 같이 뭔가 사업을 하려면은 그렇죠. 네. 주식회사로 하는 편이 어쩌면 더 제일 좋을 간단하게 수도 있겠네요. 간단하게 보통 콜포레이션에서 콜포레이션에 갖고 있는 주식을 서로 나눠 갖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주식회사 하면은 그럼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굴까?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렇죠.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 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정부의 Secretary of State로 가면 네. 뭐 ABC 콜포레이션이면 ABC 콜포레이션 찍어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 CEO가 누구고 CFO가 누구고 네. 뭐 Secretary가 누구.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임원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이제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임원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많은 경우가 그게 맞기는 해요. 스몰 비즈니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혼자 차린다면 저 혼자 주주도 되고 사장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뭐 그렇죠. 세크리터리고 제가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이제 그건 맞는 얘기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주주들은 주주로 남아서 본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한국말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지 사장이라고. 회사에 어떤 소유권 전혀 없는데 봉급쟁이 하는 사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비즈니스만 런할 줄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방송을 드시는 청취자분들은 그 Secretary of State에 가서 보면 CEO나 CF나 Secretary 이름이 있는 게 그게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전혀 제가 보면 거의 90%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왠지 CEO 하면은 그 사장일 것 같아요. 사장은 맞죠. 네. 사장은 맞는데 소유권 있느냐는 아닐 수도 주인은 있다는 거죠.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ilent signer owner이라고 해서 네. 본인 이름은 나타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회사 주인이 누군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대신 누굴 앞세워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주주가 돼서 회사 주식만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CEO나 CF나 세크리터리는 봉급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운영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본인은 뒤에서 남고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 주식회사의 어떤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르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비즈니스를 아무래도 하려면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식회사가 좀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세금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회계사가 아닙니다만은 회계사님께 자세한 말씀을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얘기자면 이제 뭐 개인이 공제하지 못할 종목들, 네. 회사 익스펜스들은 개인일 때는 공제를 못하지만 코퍼레이션을 셋업했을 때는 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주식회사 하는 이유들도 있고요. 네네. 네. 따져보고 또 공제가 어느 부분이 되는지 그렇죠. 네, 유리한 네. 쪽으로 선택하면 될 네. 것 같고요. 또 주식회사 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회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회사를 이제 판매할 때 네. 예를 들어서 ABC라는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한 3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서 네.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회사를 살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XYG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그냥 에스코를 통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 ABC 회사 이름을 그대로 두고 내가 그 소유주의 주식만 사는 식으로 해서 내가 전혀 활동력이 없었던 그런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내가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 있는 ABC 30년 동안 그 비즈니스에서 운영했던 평이 좋은 그런 회사의 ABC 이름의 주주가 되어서 비즈니스 운영한다면 새로운 거를 내가 개척하고 많은 그 관계 비즈니스 관련 사람한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알릴 필요 없고 ABC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레퓨테이션을 갖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ABC 비즈니스 소유한 사람은 XYG한테 팔 때 더 비즈니스의 어떤 돈을 더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네.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있는 회사를 삼으로써 그 회사의 어떤 명성을 그대로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주식만 사면 되는 개념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톡 퍼체스 어그먼트라고 해서 네. 회사 이름은 다 그대로 있고 네네. 하다못해 뭐 직원들도 그대로 남아 있고 하다못해 리스를 그냥 그대로 떠맡을 수도 있고 네. 해서 그냥 주식만 사고 파는 그러니까 스톡 퍼체스는 스톡이 주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만 사고 파는 이런 딜을 만들어서 네. 주인만 바뀌고 운영은 그대로 두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그 비즈니스 사고 팔 때 굉장히 용이하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장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근데 분명히 단점도 있을 텐데. 그렇죠.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코퍼레이션에 따라서 S 코퍼레이션이냐 C 코퍼레이션에 따라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회사 주식회사 자체에서 생기는 어떤 인컴이 그 회사를 주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그냥 회사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남은 돈이 회사 소유권자한테 직접 가서 소유권자가 세금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블 텍세이션이 없는 반면에 C 코퍼레이션이라 한다면 C 코퍼레이션에서 코퍼레이션 자체에서 얻은 인컴을 코퍼레이션 내고 그 코퍼레이션에서 나눠주는 우리가 디비던이라든지 주주단에서 나누는 혜택에 대한 그거는 또 개인대로 또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더블 텍세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LLC 이런 걸 그렇죠. 형태도 LLC 하시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LLC하고 코퍼레이션이 좀 다른 점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퍼레이션은 코퍼레이션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룰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뭐 네. 1년에 뭐 미팅을 해야 되고 뭐 중요한 일은 서류를 다 남겨놔야 되고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LLC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유분방해요. 그런 룰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LLC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LLC의 소유권자가 5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매니저라고 해서 정해서 그분이 다 운영을 하게 맡기고 모든 걸 그 매니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모든 거라는 게 아니라 매매 회사들도 처벌하고 뭐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네네네. 회사 운영하는 데서는 이 매니저가 혼자서 어떤 결정을 다 하고 뭐 서류를 남겨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formality 즉 말하자면 뭐 굳혀야 될 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고 그러네요. 자유분방하게 네.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뭐 애뉴얼 미팅 뭐 이런 거 다 필요 네, 없고 그냥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호사 참 재밌는 거는 회계사님들은 보통 이제 주식회사를 많이 레코멘드를 하고 네. 변호사들은 보통 LS를 또 많이 레코멘드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코퍼레이션을 레코멘드하는 거는 세금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이 LS는 매해마다 무조건 내야 되는 액수들이 있어요. 뭐 인컴이 있든 없든 간에. 네네. 반면에 코퍼레이션은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어서 회계사님은 아무래도 돈적으로 계산이 그렇겠죠. 맞는 거를 레코멘드 네. 하시는 편이고 변호사 쪽에서는 LS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 LS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했던 대로 룰을 뭐 그렇게 어떤 포멀리티 뭐 네. 지켜야 될 이런 룰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반면에 또 LS의 장점이 뭐냐면 누가 날 소송했을 때 LS의 일부를 내가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쉽게 뺏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자산 보호하는 어떤 그 혜택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은 LS를 많이 레코멘드하고 회계사님들은 코퍼레이션을 많이 레코멘드하고 그러겠죠. 아, 장단점이 다 있고 있죠. 사실 복잡해요. 예, 예.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렇죠. 들으면은 이게 그렇죠. 따져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로 일단 마음 먹으셨다면은 어떤 형태로 내가 사업을 할 건지 또 주식회사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각자 상황에 맞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주식회사 설립은 혼자 가능한가요? 혼자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거를 제가 노할 수는 없지만 네. 가능하면 전문가와 의논을 하셔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네, 절차, 네. 필요한 서류, 보고해야 되는 서류, 뭐 이런 것들 절차상의 어떠한 그런 문제도 있고 뭐 S 코퍼레이션 할 거냐, C 코퍼레이션 할 거냐, 정해야 뭐 되고. LS를 할 거냐, 뭐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네. 혼자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가능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네. 본인 상황에 맞는 회사 모양이 LS가 좋을지 코퍼레이션이 좋을지 C 코퍼레이션이 좋을지 S 코퍼레이션이 좋을지 이런 걸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이원석 변호사님께 연락드리면은 상담할 수 제가 있죠.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네. 네네. 그리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미 주식회사 운영하고 계신데 네. 내가 이런 룰 같은 걸 다 지키지 않고 있었다, 네.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셨던 분들도 한번 좀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업데이트를 있을 하셔야 것 되죠. 같아요. 네. 그런 분들도 변호사님께 도움 받을 수 전화 있나요?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변호사님과 통화 가능한 연락처 안내 네, 제 부탁드릴게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이렇게 주식회사를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주식회사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맞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나중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챙겨보셔야 되니까요. 이런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14-634-1234 714-634-1234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민 생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 많이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아마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